우리가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었나? 내용 정리만 해주고. 자, 함수에 대해서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x에서 y로의 함수를 줄여서 함수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때 집합 x의 이름이 뭐라고? 네, x의 이름은 정의역, y 이름은 공역. 근데 x로부터 화살표 받는 숫자들의 모임이 치역이었죠? 그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이었고, 지금 다음 중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x라고 한 집합에서 y라고 가는 이 함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정역과 공역의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데요. 화살표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에 대응하죠. 0의 값은 0에 대응하고 1의 값은 1에 대응하나요? 이건 x에서 y로 함수가 맞나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안 될 때는 딱 두 가지였죠. 하나의 숫자에서 화살표가 두 개 나가거나 두 개 이상의 화살표가 나가거나 출발하지 않은 화살표가 있으면 그때는 함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건 함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건 제곱한 다음에 2를 더하세요. 마이너스 1의 값은 3에 대응하고 플러스 1의 값도 3에 대응하고 0의 값은 2에 대응하는 건가? 이것도 함수 맞나요? 한식 화살표 다 나갔으니까.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 없다 공역에? 그럼 얘는 화살표가 출발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0에서는 0으로 갈 테고 1에서는 1로 갔습니다. 화살표를 출발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녀석은 치역이 누구죠? 01? 01이 원소인 집합? 치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집합을 가지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은 전부 다 집합, 괄호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치역은 2하고 3이 원소인 집합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물어봅시다. 이 함수는 x에서 y로 간 함수가 몇 가지죠? 몇 개 x에서 y로 간 함수가 가능하죠? 이거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걸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숫자 마이너스 1이 갈 수 있는 거는 4개, 0이 갈 수 있는 거는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는 1대1이 아니죠? 0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라고요?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죠? 그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64가지죠. 만약 1대1 함수라면 몇 가지야? 1대1 함수라면 다 다른 값으로 가야 되니까 4, 3, 2 곱해서 24가지죠? 정역, 공역, 치역. 선생님이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 표기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렇게 쓰면 이 녀석의 값은 이름이 뭐라고요? 네, y란 집합은 공역이라고요? 하지만 이 표기는 정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한 함수값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고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인 거죠. 근데 치역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하네. 정역이라는 x라는 대문자로 표현한 집합을 함수한테 대입해서 얻어지는 함수값들 그게 치역이라고 얘기하네. 근데 이런 수식을 보면 대문자 x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된 녀석의 값을 치역이라고 인식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출제하거든. y의 집합의 이름은 공역, x라는 집합 이름이 정역이었습니다. 계엄 체크가 문제가 있는데 너무 쉬워서 그냥 안 보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치역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는 범위 속에 있는 정수의 값들이 원소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범위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원소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범위 속에 있는 정수의 값들만 원소라고 하거든. X라는 집합이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원소니? 근데 그 집합에서 출발하는 함수가 있는데 문제가 정의역은 얘기했잖아. 근데 Y집합 공역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Y집합이 누구란 얘기야? 네, 설명이 없으면 공역은 모든 실수란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실수의 값이 지금 이 집합 속에 Y집합 속에 모든 실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너스 2는 누구에 대응해? 마이너스 1의 값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녀석의 값들을 숫자로 써주면 그렇게 화살표를 받는 녀석의 값들이 치역인 거죠. 문제에 구한 치역의 값은 집합으로 항상 표현할 겁니다. 되셨죠? 서로 같은 함수 선생님이 만약에 fx도 x고 gx 값도 x면 이 두 녀석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같은 함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쓴다면은 다른 함수네? 다른 함수인데 모든 실수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두 녀석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거든. 하지만 정의역을 0이 정의역인 함수라고 한다면 이것도 0 대입하면 0 나오고 이것도 0 대입하면 0이 나오는 거죠. 정의역의 값을 내가 만약 이걸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1 대입하면 1 나오고 이것도 1 대입하면 1 나오는 거잖아. 정의역의 값을 0과 1을 정의역이라고 한다면 0을 대입했을 땐 0 똑같고 1 대입했을 땐 1, 1 똑같네요. 정의역을 제약을 가해서 정의역을 제한을 걸면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함수란 표현은 서로 같은 함수란 표현은 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같은 값이 나오고 식은 다른 식이지만 같은 값을 대입했는데 같은 값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 두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다면 이 집합은 0과 1만 가지고 만든 집합인 거니? 그렇게 세 개 있는데 이 중에는 공집합은 없네요. 공집합이 돼버리면 숫자를 대입해서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x하고 x제곱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x의 값을 근으로 구하면 그 근의 값이 0 또는 1인가요? 그 근의 값 중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만든 게 두 함수가 똑같도록 만드는 집합들인 거네?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fx라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 x,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의 세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 무엇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까요? 0하고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녀석의 값이 서로 같은 녀석일 때 물론 모든 실수를 대입하게 되면 두 녀석은 같은 값이 나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0하고 1만 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며.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같은 함수가 되게끔 하는 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 근데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거 두 개가 똑같다고 하는 x의 값이 0과 1 두 개여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답을 두 개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집합인 세 개를 답으로 써야 되네. 공집합이 아닌 집합을.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쌤이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fx라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 x인데 gx의 값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가 뭘 대입하면 서로 똑같은 값이 나와? 네, 세 개네? 그럼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집합은 몇 개가 있을까? 왜 7개지? 네, 공집합을 뺐으니까 2의 3승 8개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 하나 제거했으니까 답을 3개라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두 개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보세요. 근데 정의역의 값이 1과 2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되려면은 둘 다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같은 값이 나와야 되고, 둘 다 2를 대입한 값이 같은 값이 나오면 우린 두 함수를 같은 함수로 얘기합니다. 이것만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꼴랑 연립방식 풀라는 얘기군요.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인가?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 플러스 b의 값은 3인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더니 a가 5예요? a가 5가 되면 b의 값은 마이너스 6이죠. 그때 a,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출제할 것 같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야 이거 전교생이 다 맞추겠지? 이렇게 출제할 것 같은데 출제할 때? 이 정도는 기본 점수 깔아줘야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릴 때는 점의 좌표 x, y에 해당하는 순서상의 점들을 모아놓은 게 함수의 그래프인데 그때 y라는 것 자체가 함수한테 숫자 x를 갖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점들의 모임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네. 정의역에 속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그 숫자를 x좌표에 대입하고 그걸 대입한 함수값을 또 y좌표에 대입한 녀석으로 순서상을 만들면 이 순서상들의 모임이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세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줄여서 함수라고 얘기했죠?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어느 축의 평행한 선을 그리라고? 가로선 그리라고 세로선 그리라고 함수인지 판단할 때. 네. 세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늘상 한 개면 함수인 거죠? 근데 이거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탈락이죠? 이건 늘상 한 개인가? 이거 함수 맞습니다. 이건 함수가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세로선을 연결합니다. 자, 일대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딱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일대함수였거든. 일대함수의 값은 먼저 함수이긴 해야 돼. 일대함수라는 녀석의 값은 함수여야 되니까 세로선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 하나씩 있어야 돼, 일단. 함수 중에 이걸 만족하는 우리는 일대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 중에 네모를 만족하면 일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모는 x라는 집합 속에 다른 숫자를 선택해서 그것들한테 화살표 받는 녀석들은 반드시 다른 값이어야 돼요. 대입하는 숫자가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요.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두 개가 같은 값을 향해서 가면은 이러면은 1대1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이건 함수 맞아요?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 하나씩이니까요. 하지만 이건 1대1 함수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x의 값을 서로 다른 x의 값을 대입했는데 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x의 값을 집어넣은 값도 이 값이고 이 x를 집어넣은 값도 이 값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 나오면 이 조건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x축에 평행한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 이상이 나와버리면 이러면 1대1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교점이 있어야지만 1대1 함수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 가로선을 연결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긴 하지만 이건 1대1 함수가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이유는 애당초 이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서 1대1 함수를 모두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 이 정도는 쉽지 뭐. 첫 번째는 1대1 함수 안 되겠죠 당연히. 다른 값이 같은 값으로 갔으니까요. 이건 1대1 함수 맞아요? 얘는 1대1 함수 맞아요? 네, 세 개의 다른 숫자 다 다른 값으로 갔죠?
다음 중에 일대 함수의 그래프를 찾으세요. 첫 번째 건 일대 함수가 돼, 안 돼? 이거 일대 함수가 돼요? 혹시 몰라 확인도 해봤습니다. 일대 함수 확실해요? 이거는 일대 함수 되나요? 함수 맞아요? 네, 지금 된 거 맞니, 지금? 내 시간이 지나서, 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함수가 세로선이라고 했나, 가로선이라고 했나, 일대로 함수가 세로선이었나? 가로선이었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인지 판단할 때는 세로선이고요. 일대로 함수인지를 생각할 때는 가로선입니다. 자, 일대일 함수와 일대일 대응은 다릅니다. 일대일 함수란 녀석과 일대일 대응의 값은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글자가 달라서 의미하는 것도 다릅니다. 일대일 함수란 녀석의 값은 1번 조건만 만족하면 일대일 함수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2번 조건도 만족하게 되면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은 그걸 일대일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y가 이름이 뭐예요? y가 공역이죠? 대문자 x를 집어넣은 요건 이름이 뭐라고요? 대문자 x의 이름은 정역인데 함수한테 대문자 x를 집어넣은 건 이름이 뭐라고? 치역이라고? 이 말은 우리말로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말인데 학교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글로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고 주면은 1대1 대응이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선생님이 한글로 안 주고 수식으로 이렇게 줘도 1대1 대응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문자로 나와 있는 녀석의 값을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개수가 3개, 3개고 화살표 각기 다른 데로 갔으니까 공역도 y1, y2, y3, 치역도 똑같아서 이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거죠. 이거 1대1 대응 맞습니다. 이것도 1대1 대응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 이 그림은 함수가 맞나요? 함수는 화살표 2개 나오거나 안 나간 게 있으면 함수가 안 되는데 다시 다 화살표 나왔으니까 함수 맞죠? 그럼 1대1 함수는 맞아?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도 맞죠? 다 다른 데로 갔으니까요. 그럼 1대1 대응도 맞아?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요. 다른 값으로 가는 것도 만족하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요. 다음 중에서 1대1 함수를 찾으시고요. 1대1 대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도 찾아볼 생각이고요. 1대1 함수도 찾아볼 생각이고 1대1 대응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먼저 함수부터 찾겠습니다. 1, 2, 3, 4번 중에 x에서 y로 간 함수는 누구야? 다 전부 다 함수 맞아? 그럼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건 함수인지 아닌지는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를 찾고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다른 값으로만 화살표 관계 1대1 함수인 거죠. 그럼 누가 1대1 함수야? 1, 2만 1대1 함수야?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값으로 3으로 갔고 같은 값 A로 갔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한 녀석의 값은 방금 전에 1대1 함수인 것들 중에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것만 1대1 대응인 거죠. 1번은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 맞아요? 2번은 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 맞아요? 공역은 1, 2, 3, 4, 치역은 1, 2, 4. 그래서 이거는 1번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로 갔습니다. 쌤이 이거는 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냥 보려고 합니다. 자, 쌤이 일일이 지금 숫자 다시 쓰고 함수 f의 값에 대해서 대응한 녀석의 값을 화살표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 정도는 당신들이 능히 잘할 수 있는 거니까 이 그림을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1번, 2번, 3번이 지금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화살표 연결하게 되면 다음 중에 1대1 대응인 걸 찾으라고 얘기했거든? 첫 번째 1대1 대응 맞나요? 아닌가요? 첫 번째 건 치역과 공역이 달라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1대1 대응이 맞나요? 이건 애당초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지.
마지막 건 1대1 대응이 맞나요? 다 다른 데로 화살표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요. 그럼 다 다른 데로 간다고 하는 거 있잖아. 1대1 함수도 1대1 대응도 다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 다 다른 데로 간다는 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다 다른 데로 간다는 표현은 이 표현이고 이 표현이 조금 익숙해야 되겠다. 대입하는 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요. x의 집합 속에 있는 숫자는 다 다른 걸로 가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거랑 누가 똑같다 그랬는지 기억나?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니까요? 대우가 참이니까 대우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돼서도 1대1 함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거 1대1 함수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이것만 있으면은 1대1 함수. 여기다 뭐가 추가돼야지 1대1 대응이라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다는 게 추가되면 1대1 대응이라고? 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하는 문제. 모든 학교가 시험에 실은 맨날 물어본 단골 문제들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들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 그리고 우리는 시험 보기 전에 그런 것들 계속 반복해서 또 뻔히 나오는 그 문제를 맞춰서 오실 거고요. 자, x는 지금 7칸 떨어져 있거든? y값들은 14칸 떨어져 있는 y값의 범위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뭐부터 그릴 생각이냐면 직사각형 하나부터 그릴 생각이야. x의 값은 7칸, y의 값은 14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점의 좌표가 누군지 알겠니? 선생님이 이 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라고 하려고 해요. 이 점 좌표는 2, 마이너스 4라고 할게요.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5, 10. 이 점 좌표는 2, 10이라고 하려고 해요. 왜냐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y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니까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공역의 값이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y의 값은 마이너스 4하고 10 사이에 있는 걸로만 대응할 수 있거든. 거기까지 세 말이 다 이해되는 거 맞나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a가 양수였을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해보세요.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입하는 값이 달랐을 때 함수값이 달라야 되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공역이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네? 그럼 치역도 마이너스 4부터 10까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먼저 선생님이 안 되는 것부터 그려볼 생각이에요. 선생님이 만약에 선을 그림을 갖다 그릴 때 저 fx가 1차 함수기 때문에 이 fx의 값은 1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봤어. 저 직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선생님이 왜 점선과 실선으로 그렸는지 이해돼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숫자는 대입해서 점의 좌표들이 생길 건데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것들과 2보다 큰 것들은 대입하지 않을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부터 2까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대입하게 되면 이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나오는 거니? 이때 y값부터 이때 y값까지가 함수한테 대입한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치역의 값이 지금 요게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함수값 치역의 범위거든, 여기 범위가. 하지만 y 공역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이라고 했잖아, 문제가. 그럼 치역의 범위하고 공역의 범위는 똑같을 수 없겠네. 이건 안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또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려고. 이번에는 선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선생님이 왜 실선과 점선으로 그렸냐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까지만 대입할 거기 때문에 x의 값을 x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 사이에서만 그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 사이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함수값의 범위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값의 범위인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치역인 거고, 이 길쭉한 녀석이 치역인 거고, 공역과 치역은 범위가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방금 그렸던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 치역과 공역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1대1은 맞는 것 같아요. 1대1 함수는. 1대 함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로선을 연결하게 되면 교점에서 하나씩인가요? 그래서 이 직선들은 각기 가로선 그래서 교점이 하나니까 1대1 함수는 되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가지고 이 직선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대각선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2까지 값을 대입하면 이 점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 사이가 치역인 거잖아. 공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는 일치하는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런 유사한 문제 나오면 항상 이거네. 직사각형 이 범위에 따른 직사각형 그리고 대각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네. 자, 먼저 선생님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때가 기울기 양수인 거죠? 자, 이때 기울기가 누군지 알아요? 기울기가 누구예요? 네, 기울기는 7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14칸 위로 올라갔으니까 7분의 14에서 기울기인가요? 그럼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의 값이 2가 되는데 b가 누군지 모릅니다. b의 값 어떻게 구하죠? 누구를요? 네, 직선이 어떤 점의 좌표를 지나면 그 점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죠? 나는 2를 갖다 집어넣으면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b의 값은 6인가요? 첫 번째 거는 a가 양수였을 때는 b의 값은 6입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는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지 않니?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의 값 1대1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두 번째 문제는.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 그린 거에 이쪽 대각선이겠네? 이땐 기울기가 누굴까요? 네, 그러네. 오른쪽 7칸 갔을 때 밑으로 14칸 내려가니까 7분의 마이너스 14여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입니다. 해주 왜 이러지? 원래 해주 기울기 겁나 틀리는데?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b인데 이번엔 누굴 대입할 거죠? 마이너스 5,10 이 점을 대입할까?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b의 값은 빵인가요?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2, b의 값은 빵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1대1 대응의 문제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거는 모조리 하나의 값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다. 똑같은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온 게 항등함수였지. 선생님 상수함수라고 얘기할 거였네. 항등함수 1대입하면 1 나오고 2대입하면 2 나오고 a대입하면 a가 나오고 c대입하면 c가 나오고 대입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 똑같은 녀석으로 대응하는 녀석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항등함수의 값은 알파벳 뭘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항등함수는 i라고 표현된 게 있으면 그건 보통 항등함수입니다. 그럼 i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그 대입한 값이 나오는 게 항등함수 i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값은 하나의 숫자로만 몽땅 몰아가는 게 항등함수잖아.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의 값은 누구의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지금 1, 2, 3에서 A, B, C로 하는데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C로만 몰빵으로 한 거지. 자, 1, 2, 3, A, B, C가 있을 때 상수함수는 개수가 몇 개 있어? 여기서 가능한 상수함수는 몇 가지야? 네, 3개 있죠? 1, 2, 3이 몰빵으로 A로 가는 거, 1, 2, 3이 몰빵으로 B로 가는 거, 1, 2, 3이 몰빵으로 C로 가는 거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상수함수가 있는 거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수의 개수랑 똑같습니다. 다음에서 x에서 y로 가는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지금 공역이 두 가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수함수의 개수의 값은 두 개인 거죠?
자, 함수의 개수를 세보겠습니다. x에서 이게 아마 함수의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본문의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개수가 궁금합니다. 몇 개야? 네. 빵도 세 군데, 1도 세 군데, 2도 세 군데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1대1 대응이 몇 개지? 0이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1이 갈 수 있는 거네? 2가 갈 수 있는 거네. 이건 공역과 치역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세개, 정역도 세개저 공역도 세개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개수처럼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상수 함수는 몇 개 있죠? 공역이 원소가 세개니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자, 정의역 속에는 0, 1, 2가 3개 있는데 공역 속에는 원소의 개수가 5개 있다고 해볼까? 자, 이렇게 돼 있다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몇 개야? 시험을 그럼 망할 것 같아요. 0이 갈 수 있는 거 5군데, 1이 갈 수 있는 거 5군데, 2가 갈 수 있는 거 5군데니까 5를 3번 곱할 거죠? 이거는 함수의 개수죠. 자, 이건 1대1 대응인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1대1 대응인 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 애당초 똑같았어야 돼.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불가능해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고요. 1대1 함수는 몇 개야? 네, 60개나 543 곱하면 되니까 상수함수는 몇 개야? 자, 오늘은 이 함수라고 하는 파트만 진도 나가고 문제집센에 있는 것도 함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하나의 챕터로 되어 있으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파트 배우지 않은 건 풀지 마시고요. 함수만 다 풀어서 오세요. 모르는 거는 10번보다 앞에 소연이는요. 연습문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식을 이용해서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에라는 표현이 있거든. 이미에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과 똑같다고요? 이미에라는 표현은 모든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즉 아무 숫자나 x하고 y에 대입해도 이 등호는 성립합니다.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그런데 f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한 거는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무조건 양수값만 같습니다.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값입니다. 1 대입한 값이 2라고 얘기하네요. 그렇다면은 이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F는? 구했어? 못 구했어? X한테 1을 갖다 대입하고 Y에도 1을 대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둘 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은 2죠? 그게 F1 곱하기 F1인가요? 그래서 F1 2 곱하기 2여서 4인가요? 이건 쉽네요. F빵도 구할 수 있지 않나? F빵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지? 이라고 0 대입해볼까? 왼쪽은 F1인가요? 오른쪽은 F1 곱하기 F0이에요? 근데 F1의 값은 양수라면서요. 양수값이니까 이건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F0의 값이 누구죠? 모든 값은 양수인데 양수의 값이면 등식에서 그 양수의 값은 약분할 수 있나요? 그럼 F형의 값은 누군가요? 또 뭐가 문제지?
AX가 A면 X가 누구야? 네, A가 양수면 약분해가지고 X는 1이라고 답할 거죠?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죠? F형의 값이 누구죠? 네, F형의 값은 1입니다. 0 아닙니다. 이 값은 1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2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지? X한테 2를 대입하고 Y한테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려나? 왼쪽은 2하고 마이너스 2 더했으니까 0이 되고요. 오른쪽은 F2하고 F-2가 돼요. 근데 왼쪽 값은 지금 이 값이 1, F2의 값은 4, 그럼 F-2의 값은 4분의 1인가요? 그래서 다 더한 녀석의 값은 4분의 21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건 맞나요? 이 문제 유형은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인데 적절한 숫자가 셈은 세 줄 만에 풀었잖아. 사람마다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조금 더 풀이가 길어질 수는 있지만 대입을 하다 보면 답이 무조건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은 x라고 하는 집합은 0부터 5까지 모든 실수의 값이 대문자 x라는 집합이거든? 정의역? 또 3부터 9까지 모든 숫자가 공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차 함수입니다. a는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이고요. 꼭지점 좌표는 2,b가 꼭지점입니다. 근데 y라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 y에 대해서 f한테 x를 대입해서 나오는 y의 값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은 3부터 9까지 숫자들만 y에 해당하는 숫자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집합 y에 속하는 y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잖아. 3과 9 사이에 있는 y에 대해서 y가 3부터 9 사이에 있는 y가 나오도록 하는 그 x의 값이 x집합에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이 집합에 들어있으면 좋겠다고 그때 양수 AB, 상수 AB에 대해서 AB를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X는 5칸, Y는 6칸인가? X의 값은 5칸, Y는 6칸. 이 점 좌표를 0,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 좌표는 5,3이라고 할 거고요. 이 점은 0,9, 이 점 좌표는 3,9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X축하고 Y축을 안 그렸어요.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그런데 축은 안 그렸지만 x가 2라고 하는 게 대칭축이야. 포물선의 대칭축? x가 2가 대칭축? 그럼 2의 값이면 가운데보다 약간 더 왼쪽에 있을 것 같은데? 0부터 5 사이에서? 여기가 x가 2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y 3부터 9까지에 속하는 숫자들이면 y가 3부터 9까지 숫자들이면 그러한 대입에서 3부터 9까지가 나오도록 하는 대입하는 값조차 3부터 9 사이에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지금 문제 요구한 건 이거 같은데? 점의 좌표 중에 y좌표가 3부터 9까지인 경우에 그때 x좌표의 값은 0부터 5까지 사이에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싶어. 지금 주어진 포물선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 2,3이 꼭지점이고 5,9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면 여기는 점의 y좌표들은 모두 다 3하고 9 사이에 있니? 이런 점들은 전부 다 y좌표가 3하고 9 사이에 있니?
그리고 이 모든 점의 좌표의 x좌표들은 다 0과 5 사이에 있나? 이게 문제 요구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된 거 맞아요? 된 거 맞아? 딱 요 상황인 것 같은데? y가 3하고 9 사이에 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x의 값들은 y좌표가 3과 9 사이에 있는 모든 x좌표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점들도 y좌표가 그러네. 여기 있는 점들도 y좌표가 3하고 9 사이에 있는 점들이네. 어? 그럼 그때 x좌표는 이때 x좌표는 0보다 작은 x좌표들 아니야? 그럼 선생님 지금 추정했던 게 잘못된 것 같은데? 3부터 9 사이는 y에 대해서 x좌표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의 범위인 거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란 집합은 0부터 5까지가 x란 집합이야? 그러면은 3부터 9까지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x의 값이 x란 집합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네? x의 음수인 게 좀 있으니까? 그럼 이 그림은 틀렸나 봐.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어떻게 되면은 3부터 9 사이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x의 값들이 다 0하고 5에 포함되려나? 이번에 이렇게 그려볼까? 0,9를 지나고 꼭지점이 2,3이 되는 포물선을 그렸다고 한다면 자, 이런 포물선을 그렸다고 해볼게요. 이런 포물선을 그리면 y좌표가 3부터 9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점은 싹 다 y좌표가 0부터 9, 3부터 9 사이에 있죠. 3부터 9 사이에 y좌표가 모두 존재하는데 이건 y가 9보다 크니까 이 점은 안 되죠? y가 9보다 큰 건 안 됩니다. 그럼 y좌표는 지금 3부터 9 사이에 있는 거 맞아요. 그때 x좌표의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 그러면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의 값들은 대문자 x라는 집합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건 되는 거네. 이 그림을 몇 번 그려서 성공해내세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왜 꼭지점은 꼭 왜 2,3이어야 되죠? 꼭지점이 다른 거면 안 되나요? 꼭지점의 좌표가 다른 걸로 그려볼까? 만약에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림 좀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게 x는 2가 대칭축이어서 2대칭인 걸 그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 정도 그림 될 것 같거든? 이렇게 그린 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다. 지금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y좌표가 3부터 9 사이는 x의 값들이 이런 점의 x좌표들이 다 y가 3부터 9 사이 있을 때 x좌표들이죠. 그 x좌표의 값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근데 이 범위 있는 것들은 0과 5 사이에 있는 것 같다. 이것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꼭지점 좌표 꼭 2,3일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음, 어? 아, 0부터 5까지 범위에서 x에서 y로 간 함수는 되긴 돼야 돼? 근데 지금 방금 그린 녀석은 x에서 y로 간 함수가 될 수가 없네. x에서 y로 간 함수가 되려면 0부터 5 사이 있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다 대응해야 되잖아. 근데 대응 못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3보다 작은 값이 존재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는 요 사이 어떤 특정한 숫자들은 y라는 집합 숫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3부터 9 사이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어떤 숫자들은 화살표가 못 나가는 게 있겠네. 지금 그랬던 그림은. 그럼 x에도 y로 함수가 안 되는 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딱 되는 녀석의 값이 요것도 좀 윗부분이 문제가 혹시 되지 않나? 여기는 윗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0부터 5까지를 대입할 거지. 0부터 5까지를 대입할 건데 방금 윗부분의 그림을 그렸을 때도 문제가 있나? 내가 이 부분에 있는 x값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숫자가 대충 4 정도 되는 거 같거든? 4하고 5 사이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었을 때 이 집합이 3부터 9까지잖아. 근데 요 사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다 9보다 큰 값이 나오니? 이 함수를 그렸을 때는. 근데 이건 3부터 9까지니까 지금 4하고 5 사이 있는 숫자들이 화살표 못 나가는 거구나.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실패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0부터 5 사이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싹 다 3부터 9까지 포함돼야지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 같은데? 치역이 3부터 9까지 포함돼야 돼.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까? 지금 그림이 다 실패했거든? 그래서 고난도인가 봐.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 0과 5 사이 있는 값을 대입하면 무조건 저 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y가 3부터 9까지면은 y가 3부터 9까지면은 3부터 9가 나오는 x의 값은 싹 다 0부터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렸던 게 제일 적절한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걸 그리면 0과 5 사이 있는 녀석의 값이 다 3하고 9 사이 있는 건 맞아서 x에서 y로 한 함수가 되긴 하는데 여기는 표현을 만족 못했던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요 얘기하는 중이야 지금 요 얘기 y집합 3부터 9까지 속하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 2차식에 만족하는 x의 값이 x한 집합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속하지 못해. 이 부분 때문에 속하지 못하는데 그럼 뭘 그려야 되지? 문제인 것 같다. 집합 y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y에 대하여 fx, y는 fx라는 이 식을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대문자 x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답인 것 같다. 선생님이 지금 이 점 좌표 때문에 좀 문제를 좀 고민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점 같은 경우에 y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해보자. 이 점 y좌표가 여기 한번 4,7이라고 해보자. 대충 선생님 숫자로 니네는 이해하기 쉽도록 4,7이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물론 이 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7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7이라고 한다면 물론 y값이 7 나오는 값이 아까 4,7이라고 했지? y가 7 나오는 값이 4라는 값도 있고 y가 7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도 있지만 이 문장은 y라는 집합 속에 들어있는 숫자 7에 대해서 7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갖도록 하는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도 있고 4도 있긴 하지만 4라고 하는 숫자가 x라는 집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닌 거네. 그럼 이렇게 그렸을 때가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2,3이라고 할 수 있죠?
꼭지점이 2,3이면 b의 값은 3인 것 같아. 그럼 포물선의 값은 ax-2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데 5,9를 지나야 되거든. 그래서 5대2에서 9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대2 했더니 9a 플러스 3이니? 그럼 2항 해주면 9a가 6? a의 값은 3분의 2? 우리가 a하고 b를 곱하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 두 개 곱하면 답이 2가 답인가요? 좀 문제 어렵다. 왜냐면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 말이.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1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6번은 2차 함수하고 절대값을 가진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함수가 똑같다는 말은 정의역에 0, 1, 2가 있는데 이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0대2 반거는 0대2 반거끼리 같아야 됩니다. 1대2 반거는 1대2 반거끼리 같아야 되고요. 2대2 반거는 2대2 반거끼리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립방정식 그냥 꼴랑 푸는 것 같거든? 일단 F한테 0대2 하면 3인가? G한테 0대2 하면 A 플러스 B? 1대2 했더니 1? 1대2 하면 B? 2대2 했더니 3. 2대2 하면 A 플러스 B인가요? 그럼 B의 값 1이니까 A의 값은? 2에서 2대2 했더니 4에서 1을 뺐으니까 답이 3이네요. 엄청 쉽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8번으로 왔습니다. 18번은 A보다 큰 범위에 있는 X의 값과 B보다 큰 범위에 있는 Y가 있는데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여야 되죠. 근데 이 포물선은 지금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인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은 그 그림을 다 그리면 1대1 함수인가요? 1대1 함수가 아닌가요? 1대1 함수가 안 되죠. 교점이 두 개씩 있으니까요. 그럼 교점이 무조건 하나씩 있어야지만 1대1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다 그리지 말고 절반만 그리던지 절반만 그리면 교점이 하나일 거 아니야. 또는 절반까지 안 그리고 일부만 그려도 절반보다 더 적은 범위에서 그려도 1대1 대응이 될 것 같거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된다고? 지금 공역은 B보다 크다가 공역인가요? 그럼 치역도 B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 이 포물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꼭지점이 누구야? 2, 네,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죠. 2대2반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런데 2, 마이너스 1 꼭지점인 포물선인데 A라고 하는 것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절반의 그림을 그리던지 근데 꼭지점 좌표에서 절반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1대1 대응 맞아? 그러려면은 1대1 대응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이거 1대1 함수는 돼 지금 1대1 대응이 되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같다가 되는 거니? 이 모든 점의 y좌표는 다 마이너스 1보다 같은 거니? 근데 치역과 공역이 똑같으면 지금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같기 때문에 공역도 마이너스 1보다 같아야 되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가 되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되는 거네. 2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렸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의 그림을 그렸거든 지금.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공역 치역이 되면은 공역과 치역도 똑같은 거네.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 그래프 있는 점 중에 3을 갖다 대입한 점이 누구야? 3 대입했어요? 3 대입하면 누구예요? 3 대입하면 9-12 플러스 3이니까 누구예요? 3,0이라는 점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든. 그러면 3보다 큰 쪽의 그림을 그렸더니 0보다 큰 값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럼 정의역이 3보다 커났다, 치역이 0보다 커났다거든. 3보다 큰 값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0보다 큰 값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3보다 커났으면 치역의 값은 0보다 커났다여서 공역도 0보다 커났다 나와야지 치역과 공역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도 없이 많이 쓸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이 지금 x한테 자연수만 대입했잖아요. 2 이상의 자연수만. 근데 x의 값이 자연수가 아닌 것도 가능하거든? 그럼 우리의 바람은 이거 아니야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 b였으면 좋겠어. 이 컴마 마이너스를 출발했을 때는 a가 2,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고 3,0에 출발했을 때는 a가 3, b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 b라는 점이 포물선의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이었을 때 항상 1대1 대응인 것 같거든? a, b라는 점이? 그럼 a, b라는 점의 좌표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a라는 녀석의 값은 이런 데 있을 수는 없어.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a라고 하는 눈금은 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2가 돼야지만 돼. 근데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걸 충족해야 되는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는 a-b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그래서 b값을 집어넣은 2차 함수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b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 된 거 맞나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위로 블록이니까. 자, 이건 소연이가 대칭축이 누군지 얘기해 볼까요? 대칭축이 누구예요? 두 분의 합은 누구예요? 그럼 대칭축은 누구예요? 두 분의 합을 2로 나눈 게 대칭축입니다. 넌 방금 두 분의 합이 5인 거 알고 있었죠? 그럼 대칭축이 누구예요? 네, 다음에는 잘 하시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고 A가 2보다 큰 쪽만 그리려고 하는데 대칭축의 값이 2분의 5이기 때문에 2분의 5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건가요? 나는 지금 필요한 게 최대값이 필요하고요. 2분의 5를 대입한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2분의 5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2분의 5를 대입했더니 첫 번째 마이너스 4분의 25, 두 번째가 2분의 25 빼기 3, 앞에 두 개 더했더니 4분의 25, 4분의 25에서 4분의 11을 빼는 건가? 4분의 13이에요? 답이 17이 답인 것 같습니다. 문제 좀 어렵거든 지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신 거 맞나요? 또 질문 못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